폭발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 산샤댐 붕괴 시뮬레이션, 그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산샤댐의 실시간 모니터링 상황, 한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예측 영상은 각 도시의 면적, 상주인구, 인구 밀도, 침수시 수심까지 너무나도 정교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있는데 제작자가 누구인가는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정체를 감춘 사람이 어떻게든 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중국에서 산샤댐의 붕괴를 인민을 위해 적나라하게 묘사했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더 신뢰성이 높게 평가되며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산샤댐은 높이 181m, 폭 2355m에 저수량은 333억 입방미터입니다. 산샤댐이 붕괴되면서 높이 100m의 거대한 물기둥이 폭발하면서 하류를 덮칩니다. 홍수 초반 산들로 쌓여 있어서 더 맹렬한 위력을 보여줍니다. 속도는 무려 시속 100km나 될 정도로 무서운 흐름입니다. 도시 전체가 침수되었던 이창까지 거리는 50km로 불과 30분 만에 거저우댐도 무너뜨리고 도심을 덮치게 되고 홍수 높이는 20m에 속도는 여전히 70km나 됩니다. 이창은 불과 5시간 만에 10m 깊이로 완전히 스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창을 지난 홍수는 시속 60km로 장강 주변의 여러 도시들도 깡그리 수몰시켜버립니다. 물의 높이는 15에서 20m로 맹렬한 물의 흐름은 여전합니다. 이창을 지난 홍수는 이제 넓게 펼쳐진 평원구역으로 도착합니다. 이때부터 홍수는 부채꼴 모양으로 사방으로 확산되면서 피해 면적도 급증합니다. 홍수가 분산되면서 유속은 시속 25km로 줄고 높이도 8m까지 내려갑니다만, 그러나 장강 메인에 흐르는 물의 속도는 시속 35km에 여전히 엄청난 속도가 유지됩니다. 형주를 지나서 홍수는 바로 그 우한으로 향하게 됩니다. 만약 실제 붕괴가 된다면 우한은 C19 사태에 이어 한 해의 두 번째 대재앙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외양, 즉 악양까지의 거리는 350km인데 여기까지 홍수가 닥치는 데는 5시간이 소요됩니다. 원래 산악지형이지만 홍수로 물이 들어차서 섬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외양 바로 옆에 동정호가 있는데 거대한 호수이기 때문에 낮은 기존 수면이 완충 역할도 할 수 있었겠지만 결국 외양시 전체는 수심 5m로 침수되고 맙니다. 저수용량 160억 입방미터의 홍호를 지나갑니다. 홍수의 면적이 크게 넓어졌고 홍수는 계속 동진하게 됩니다. 산사에서 우한까지는 10시간이 소요됩니다. 우한은 해발 18에서 40m인데 홍수가 도착해 우한의 지면고도 7m 지역을 물에 잠기게 만듭니다. 우한의 도심 일부는 무사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수심 5m의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우한에 이르게 되면 주변 지형이 갑자기 좁아져 물이 분산되기 곤란해져서 물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홍수 방향의 전방에 대별산과 노산의 산봉우리들 때문에 좁은 통로가 되면서 물이 쌓이면서 수심은 6에서 8m가 됩니다. 산샤댐이 붕괴되고 15시간이 경과되고 나면 1000km 떨어진 주장에 도착합니다. 주장, 9개의 강이라는 명칭은 장강이 이 부근에서 여러 하천을 모아 수세를 강하게 하는 것에서 유래되었는데 홍수 시에 더 악조건이 될 것이고 포향호의 저수용량은 300억 입방미터이지만 홍수를 저지하지 못하고 물은 계속해서 무섭게 흘러갑니다. 장마철이라면 주장 도심이 수몰되는 깊이는 7m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넓은 평지를 덮치면서 농경지도 모두 침수됩니다. 이제 강의 중류를 지나 하류에 가까워오고 있는데 육안으로는 속도가 거의 줄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샤에서 1500km 거리인 난징에는 댐 붕괴 이후 24시간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같이 계속 비가 내리는 상태라면 난징도 처참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홍수가 난징에 도착하게 되고 그제서야 이 시뮬레이션은 종료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국인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난징에서 끝나지만 그 다음 대도시인 상해 인근의 원자력 발전소와 서해바다로 물이 들이닥쳐 한국에까지 최악의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데, 먼저 현재 산샤댐의 실시간 상황을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산샤댐의 상황이고 많은 중국인들은 붕괴의 공포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24에서 26일 스촨분주에서 양쯔강 중하류 일대까지 많은 비가 내리고 충칭, 후난, 후베이, 안호이성 등의 일부 지역에 100에서 2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한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산둥성, 장수성 등 일부 지역에는 허리케인급 강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미 산둥의 칭다오와 르자오는 지난 22일 사상 최고의 1일 강수량을 기록했고
양쯔강 유역의 장시성과 안호이성은 23일 적색 경보를 새로 발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산샤댐 수위가 여전히 높아 이번 주말에도 예보처럼 폭우가 내릴 경우 산샤댐 붕괴를 둘러싼 공포감은 급속도로 증폭될 것 같습니다. 현지 매체 후베이 일보에 따르면 산샤댐 수위는 19일 오후 8시 기준 최고 수위 170m와 불과 11m 차인 164m까지 올라갔었고, 현재는 이보다는 4m 정도 내려갔지만 통제 수위인 145m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중국 건축과학연구원 황샤오큰 연구원 명의의 마지막으로 한번 말한다, 이창 아래 지역은 달아나라 라는 글이 소셜미디어에서 퍼지면서 우려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황 연구원은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고 해명했고, 중국 당국은 산샤댐은 100만 년 만에 한 번 닥칠 수 있는 홍수가 발생해 수위 175m, 초당 물 유입량 7만 입방미터의 상황을 맞아도 끄떡없다고 반박했고, 산샤댐 관리회사인 중국 창장 산샤 집단의 책임자는 지난 20일 황구시보 인터뷰에서 변형이 발생한 적은 없으며 다른 주목할 만한 위험도 없다고 강조했지만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게 문제는 강 하류에 원전이 밀집해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산샤댐이 한계 수위를 넘어 범람하거나 수압을 못 견디고 붕괴한다면 양쯔강 하류인 상하이 지역 대홍수가 불가피하며 이 지역에 건설된 9개의 원전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당연히 한국이 받을 수 있는 피해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황사만 해도 못 참겠는데 방사능이 바람을 타고 넘어온다면, 최근 홍수가 잇따르자 썰같은 얘기로 산샤댐이 지진을 유발한다고도 하는 등 회자되고 있는데, 이미 10년 전인 2010년 미 월간 과학 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는 중국 스촨성 대지진 발생보다 40여일 앞서서 경고 기사를 실었었습니다. 인공구조물인 댐과 댐 내부에 담긴 물의 무게로 그 지역 지반이 막대한 하중을 받게 되고, 이 부담으로 인해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1968년 미국 최대 규모의 사력댐인 캘리포니아 오로빌 댐에 물이 찬 뒤 이 지역은 10년에 걸쳐 10차례가 넘는 지진을 경험했다고도 전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과학자들의 모임인 중국 공정원의 류왕펑은 2006년 산샤댐에 물을 채우기 시작한 이래 7개월 동안 822차례에 달하는 크고 작은 진동이 감지됐는데, 댐 자체의 무게는 물론 댐에 저장된 물의 하중이 지구 자전 속도와 지구 자전축의 경사, 중력장 모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도 산샤댐은 원래 지리적으로 취약한 지대라 지진의 위험이 있다고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과학적 분석까지 곁들여지자 한국인들에게도 중국 홍수 때문에 아닌 밤중에 날벼락 같은 공포가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진도 7의 강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주변 지형을 감안할 때 산샤댐의 기술적인 안정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핵전쟁 등 특수한 경우에도 나흘 만에 저수량을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 그렇게 설계됐다는 중국 정부의 말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행히도 산샤댐도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것이죠. 원전이 무사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저염 분수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산샤댐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강물인데 무슨 바닷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그런데 산샤댐의 스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산샤댐은 기본 높이 185m에 길이 2.3km로 최대 저수량이 약 390억 톤에 달합니다. 그 댐 하나의 저수량이 한반도 전역에 흐르는 모든 강물의 2배가 될 정도라고 합니다. 와, 나 대륙 클래스 진짜. 또 발전기 설비 용량은 2250만 킬로와트라는데 숫자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지만 보통 원자로 출력의 23배 정도로 세계 최대급 원자력 발전 보리 원전 단지 전체조차도 산샤댐의 발전량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최대 수위에 임박한 산샤댐에 방류되는 담수로 서해안으로 저염 분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인데, 방류된 강물은 남서풍과 해류의 영향을 받아 중국 동쪽 바다를 뒤덮고 한반도 서해바다까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3주 안에 이 강물이 제주 연안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염 분수는 상대적으로 염도가 낮아 바다 표면에 위치하게 되는데, 태양에 쉽게 온도가 올라가서 어류의 폐사를 야기하는 등 해양 생태계에도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앞서 1996년과 2016년에도 중국에서 유입된 저염 분수가 제주 바다를 덮쳐서 전복, 소라, 성게 등 폐류가 폐사해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바도 있습니다. 중국의 홍수와 산샤댐 이야기가 진짜 남의 나라 이야기였는데 붕괴가 되면 우리나라에까지 피해가 올 수 있다니, 이 건은 얄미운 중국이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중국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재해에 의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관심이 뜨겁지 않으십니까?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해드리기 전에 제가 뭐 이틀 전 또 3일 전 군사TV와 이 국방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이 일일 안보 브리핑, 그리고 군사TV의 디펜스 브리핑, 그리고 이 국방TV의 데일리 디펜스,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다운받아가지고 다운을 못하게 했는데도 또 이제 그 녹음을 했는지, 그렇게 해서 제 목소리만 나오게 해서 여러 채널을 만들어서 마치 제가 여러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지금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거의 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셀 수도 없는 이 채널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댓글들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신익균 씨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욕심을 내서 이렇게 차명으로 또 해서 하구나, 이런 게 있는데 정말 참 안타깝고요. 저는 그동안 사실은 제가 바쁘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그냥 무심하게 넘겼는데, 이렇게 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계시고 해서 도저히 지금 묵고할 수 없다 해서 지금 법적인 조치와 함께 신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유튜브 채널은 이 저작권 위반에 대한 경고를 유튜브로부터 3개를 받으면 채널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채널들을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신고를 해 나갑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지금 알려주시죠. 어디에서 이런 거 봤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보고 또 신고하고, 또 제가 또 찾은 것도 신고하고. 저는 지금 뭐 전담 직원을 하나 만들어 놨을 정도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고 있는데, 했더니 3개를 경고를 받으면 채널이 삭제되니까 2개 정도에서 이 관련 동영상 전부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동영상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사람들 봤는데, 그 나머지가 누구냐, 이제 예를 들어서 전옥현 안보정론 TV, 또 김정봉 TV, 안찬일, 정성산, 강명도, 이런 주로 이제 그 안보 관련한 이런 그 평론을 하는 이런 채널들의 그분들의 음성을 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사실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뭐 방금 말씀드린 전옥현, 김정봉, 안찬일, 강명도, 정성산 이런 분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신고를 하셔야, 동시다발적으로 신고가 들어가야 그 유튜브로부터 경고를 3번 연속으로 딱 받아서 채널이 삭제가 되는데, 저 혼자 하니까 채널 삭제되기 전에 제 것만 삭제해버리고 꼬리를 잘라버려요. 남이 또 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니까 베트남인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베트남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채널을 미리 여러 개를 몇 달 전부터 만들어 놨다가 지금 경고가 들어와서 좀 위험하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다 옮겨서 다시 또 그쪽에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봤는데,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불법에 대한 뿌리를 뽑는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와 대홍수에 이어 메뚜기 떼까지 이른바 3재가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홍수로 초토화된 중국 남부 지역이 이번에는 메뚜기 떼의 공습에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라오스 북부 지역에서 대량 번식한 메뚜기 떼가 중국 윈난성으로 대거 이동해 주요 산림과 경작지를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황구시보가 21일 보도했습니다. 라오스와 중국의 국경지대인 윈난성, 장청현과 멍라, 닝얼형은 이미 수천만 평이 초토화됐고, 이 메뚜기 떼들은 홍수로 인해 조성된 고온 다습한 환경 속에서 급격히 수를 부리며 광시 장족자치구와 광둥성, 스촨성, 허난성 등 인접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들은 최근 동아프리카 일대에서 올라온 사막 메뚜기와는 완전히 다른 황색 얼룩 무늬 대나무 메뚜기로 알려졌는데요. 신화통신은 라오스 일대에서 예년보다 압도적으로 넓은 메뚜기 면적에서 메뚜기 떼가 발생해서 대규모로 국경을 넘어온 상황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윈난성 일대에 방제 인원 4만 명, 항공기 3,246대, 분사기 7,736대를 투입해서 방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현지 광명일보는 농약을 한번 뿌리면 하늘에서 메뚜기가 비처럼 쏟아진다 라며 잡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제 인력의 인터뷰를 담기도 했습니다. 중국어로 메뚜기는 황으로
곤충의 황제라고 불리는데요. 대규모 메뚜기가 발원한 것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이어져 왕조가 교체된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바이러스와 대홍수, 메뚜기가 천멸중공을 위한 하늘의 벌이라는 말이 중국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 윈난성이죠. 그 운남성이 메뚜기 떼로 초토화됐다라는 그런 보도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운남성을 넘어서 이제는 그 인접해 있는 광시 장족 자치구, 그 운남성의 남동쪽에 있죠. 그리고 광둥성 역시 운남성의 동쪽에 있죠. 그리고 이제 운남성의 북쪽에 있는 스촨성, 그리고 그 스촨성의 또 북동쪽에 있는 허난성, 하남성이죠. 뭐 소림사 있고 한 그 지역이죠. 그런 지역까지 완전히 지금 이 북으로 또 동으로 남으로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거 보면 지금 이 윈난성과 스촨성은 정말 큰 재앙에 빠지고 있는데, 스촨성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가 내려서 그 스촨성에서 내려가는 비 때문에 황하 그리고 양스강 둘 다 지금 홍수로 휩싸이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메뚜기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홍수로 인한 이 재앙, 거기다가 이 메뚜기 떼가 지금 점점 퍼지고 있는 이 재앙, 이게 겹쳐서 중국이 올해 정말 큰 힘겨운 한 해를 보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뭐 펄버그의 돼지라는 그 소설에서도 보듯이 이 메뚜기 떼가 중국인에게 그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가는 우리가 사실 다 알죠. 그래서 메뚜기 떼가 한번 발원하면 식량을 싹쓸이 해버리기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지고, 그로 인해서 왕조가 교체되는 것이 중국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메뚜기가 발원하니까 지금 왕조가 교체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예상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좀 기대되시죠? 자, 두 번째 소식인데 이거 정말 충격적이고 화끈한 소식입니다. 산샤댐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관영 매체에서 산샤댐 변형을 공식 인정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산샤댐 변형에 따른 붕괴 위험설에 대해 직접 언급하면서 산샤댐에 변형이 있었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산샤댐을 관리하는 장강삼협집단공사 관계자를 인용해서 댐의 기초 부분에 약간 위치 이동이 있었다라면서 예상 범위 이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변형이 없었다는 당국의 말을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산샤댐이 수압에 의해 변형됐다는 것을 중국 공식 매체가 처음으로 인정한 보도입니다. 중국 각 온라인 포털에서는 장강삼협집단공사가 사용한 기초 부분의 예상 범위 이내 변형이라는 말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당국이 집중 호우에 의한 산샤댐의 변형 가능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엄청난 수압에 의해 댐이 밀려난 것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개의 강이 만나는 지점에 건설한 이 산샤댐은 그 엄청난 저수량으로 인해 인근 지층에 압력이 가해져 천발 지진을 일으켰다는 분석이 제기될 만큼 주변 지형에 아주 강력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층을 흔들 만큼 강력한 압력을 과연 콘크리트로 만든 인공 구조물이 버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수리 전문가 왕 웨이러 박사는 21일 에포크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관영 매체가 일부 변형이라고 보도했다면 실제로는 작은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라면서 예상 범위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이 수치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야, 관영 매체, 신화통신, 이 관영 매체에서 이 장강삼협 이 삼협댐 집단 공사 관리공사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기초가 지금 위치 이동했다 이겁니다. 지금 뭐 엄청난 수압이 밀어붙이니까 이 댐이 견디지 못하고 기초가 밀려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 것을 관영 매체가 보도를 한 겁니다. 자, 이거 전부 중국의 선전선동부에서 관리를 할 텐데 그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이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정말 초정밀 위성을 가지고 이 삼협댐의 산샤댐의 위치를 계속 분석을 하면 몇 센티미터 밀렸다 이거 계산할 수 있죠. 위성 사진 가지고. 우리야 뭐 할 수 없지만은 미국은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국이 야 니들 왜 거짓말해? 산샤댐 이만큼 지금 움직였잖아 라고 하는 자료를 딱 제출해버리면 큰일 나니까 아마 중국이 먼저 조금 무마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예상 범위 내다. 밀린 건 많은데 예상 범위 내다. 라고 이렇게 먼저 선수를 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 왕레이러 박사의 말대로 그 예상 범위가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나 밀렸는지 그걸 밝혀라. 그 예상 범위가 과연 안전 범위 내인지 그거 학자들이 밝혀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기초가 밀렸다. 기초가 밀렸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 위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위도 밀렸으면 이거 야, 여러분들 얼마나 압력이 심하면 기초가 지금 밀려나가겠습니까? 그럼 위는 뭐 훨씬 더 지금 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그 금이 갔다. 그래서 지금 물이 새 나오고 있다. 이것을 인정했다라고 미국의 보도가 나왔다. 스티브 배넌이 운영하는 언론에서 그걸 보도했다. 그게 정보 관계자의 말에 따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초가 움직일 정도가 되니까 당연히 위에 금이 가죠.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나 기초가 움직였을까? 여러분들 우리 상상을 해본다면 뭐 롯데 월드 타워라든지 이런 아주 높은 빌딩들 위에는 뭐 흔들흔들 한다고 하죠. 흔들흔들 한다고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욕실에 물 받아놓으면 그게 뭐 욕실에 물이 철렁철렁 한다고 해요. 그런데 기초가 흔들립니까? 기초가 움직입니까? 그건 아니죠. 기초는 굳건하게 버텨야 되는데 그 기초가 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샤댐이 정말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물이 내려오면 이거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이 산샤댐의 말 그대로 삼협입니다. 세 개의 협곡을 막아놓은 거예요.